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중대한 분수령을 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거기 민간 투기업자들이 얼마나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가 이것도 관건이지만, 여기에 그 몸통, 그분, 윗분, 그 사람의 얼굴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이것은 누가 지휘를 한 것인가? 누가 설계도를 그린 것인가? 그자는 지금 어디가 있는가? 거기서 얻은 돈은 어디에 쓰였는가? 이런 점들을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언론의 취재, 그리고 이 검찰이나 경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그 정보의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면, 이제는 대장동 일당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정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차원을 달리하는 얘기입니다. 법정 증언. 법정에 속기사가 다 기록을 하고, 판사도 듣고 있고, 검사도 듣고 있고, 방청객도 듣고 있고, 피고 원고 다 듣고 있는 그 법정 증언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피고인, 사실은 어떤 기본 바탕에 설계를 그린 사람 중에 한 명, 남욱이라는 변호사입니다. 남욱, 서강대 법학과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는데, 천화동인 1호의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다. 이 이야기를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대장동 개발의 그 특수목적법인은 이제 화천대유라는 것이 있죠. 화천대유는 김만배 씨,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 김만배 씨가 실소유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민간 사업 법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득금을 가져간 데가 천화동인 1호, 1호에서 7호까지 있잖아요. 그 1호가 1208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중 핵심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고, 천화동인 1호에 간 1208억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했는가?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어제 법정 증언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대부분은 이재명 측 지분이다. 이재명 측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재명 본인을 포함해서 이재명의 가족, 그 다음에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김용, 혹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제3자에 의한 차명 보유. 이제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야? 왜 남욱은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것을 엄청난 분수령이고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장동 수사에서 지금까지 이재명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그 참고 피고인들, 핵심 피고인들 입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개 그분 혹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나왔는데, 이제 이 대장동 그 일당들의 입에서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천화동인 1호 개발 이익이 1208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남욱의 법정 증언대로 한다면은 그 중에 755억, 그러니까 약 60%가 넘는 돈, 정확하게 하면은 62.5%의 돈이 이재명 시장 측에게 갔다는 뜻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돈이 755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분수령을 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55억의 행방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해진 겁니다. 이 755억 어디로 갔을까요? 실소유주는 누굴까요? 사용처는 어딜까요? 중요한 두 가지 점. 실소유주는 누구? 그의 얼굴을 밝혀내는 것. 그 다음에 어디다 썼는지. 이게 전부 다 개인적인 호주머니로 그냥 인마이 포켓가 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돼 왔던 것처럼 선거 자금으로 쓰였는지 이것을 밝혀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에서 맏형격입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동생들한테 너희들이라는 말을 쓰면서 야 너희들도 잘 알다잖아. 천화동인 1호 그거 내가 뭐 소유한다는 말이 쓰는데 아니야. 절반 이상이 그분 거야. 이 녹취록이 이미 있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가져간 1208억 원은 민간 사업자에게 배당된 택지 개발 이익 4,040억의 30%에 해당합니다. 민간 사업자 중에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김만배가 말한 그분, 이 대장동 사업의 주체, 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대장동 비리의 몸통, 그 사람이 그분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나무기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법정 증언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작년 9월 달부터 모든 언론을 도배하고 있을 때 핵심 사안은 몸통이 누구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지난 1년 넘게 몸통이 누구냐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야무야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시간만 때우고 뭉개고 넘어갈 속셈이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정에 나온 이 핵심 피고인들의 증언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시발점은 유동규 양심선언과 이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그 유동규의 태도 변화. 거기에 따라서 마치 죄수의 딜레마 속에 들어간 것처럼 남욱도 지금까지는 입을 딱 닫고 있었던 그 실체적 진실을 하나씩 얘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김만배 씨는 좀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사업자 간의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을 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녹취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말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분이라는 발언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김만배에게도 어떤 태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못하면은 김만배가 혼자 몽땅 뒤집어 쓰고 징역살이를 20년을 하게 될지 무기징역을 살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김만배도 본인이 알고 있는 대장동 비리 의혹의 전체적인 설계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게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무기가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이 62.5%다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유동규는 뭐라고 했느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 유동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다 밝혀질 것이다. 누가? 이재명이. 그리고 흔적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흔적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동규가 그랬습니다. 흔적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돈 755억 이 돈은 반드시 지문이 묻어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한테 그 돈이 직접적으로 다 있다는 것에 그 기록들을 다 차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750억이 넘는 이 돈은 그렇게 아무리 암암리에 제3자를 거치고 세탁소를 거치고 해서 그렇게 쓰였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말을
유동규는 하는 겁니다. 왜? 유동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약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는 대장동 일당이 있고 여기에는 이재명의 측근들이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의 측근, 그 양쪽에 교집합이 된 거기에 핵심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유동규입니다.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니까 이 사람은 성남시하고도 한 몸이었다가 다른 한편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함께 공모했던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이런 사람들하고 또 한 패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그리고 어떤 성남시의 인허가 내용들이 다 유동규를 연결고리로 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김만배는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 수상한 관계,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한테 50억이 갔는지 50억 플러스 알파가 갔는지 그것도 계속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까지 갔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는 그 석연치 않은 의혹들, 이것이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 만약 밝혀지게 된다면 그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보다 더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화동인 1호 불법 자금의 검은 저수지 역할을 했다는 그 천화동인 1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실소유주가 누군지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가 어딘지 이제 몇 발자국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최윤길 당시 성남시장 그 의회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동규, 정진상, 김용. 정진상은 지금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고 김용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그러니까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 세 사람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당선된 직후에 성남시의 이너서클, 핵심 이너서클이었다. 이게 최윤길 성남시 의장의 증언입니다. 따라서 유동규가 이번에 그 세계에는 의리라는 것은 없더구나. 내가 착각했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동규는 김용과 정진상을 믿었던 겁니다. 형이라고 부르면서 무덤까지 비밀을 함께 공유할 의리로 똘똘 뭉친 사이,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사이, 내가 어떤 공경한 처지에 처하더라도 김용과 정진상은 내 뒷배를 봐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버려진 카드구나. 그래서 유동규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남욱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장동 일당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들, 이 사람들에게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거기에서 실체적 진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몇 발짝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